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에 대한 첫 번째 또 활용 파트로서 순열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사실 순열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순열이란 것 자체는 경우의 수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경우의 수에서 사용됐던 합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잘 활용만 해준다면 우리가 곱의 법칙을 연속적으로 쓰는 순열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자, 순열 너무 두껍네요. 자, 순열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대개 순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갖고 얘를 일렬로 나열하자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자, a와 b와 c를 나열하자는 거예요. 나열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수형도를 그려보면서 갈 거예요. 수형도. 자, 수형도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A가 올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뭐 자리가 세 개지야.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서 총 3개의 자리들을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순서에 맞춰서 1번과 2번과 3번이다 라고 한 자리로요. 자, 첫 번째 올 수 있는 친구 A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에 올 수 있는 녀석은 B와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B가 아니라 C가 와야 되겠고 이쪽에 B가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B가 왔어. 제일 처음에. 그럼 얘는 A와 C가 와야 되겠고 마지막에 C와 A가 와야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마찬가지로 C에서도 또 그려보자면 뭐 A, B 그 다음에 B랑 A죠. 자, 우리가 이렇게 뒤에 가면 갈수록 우리 형태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 원래는 앞에 있는 형태가 지금 비슷한 녀석들을 가지고 우리 뭐하자? 곱의 법칙으로 묶어줄 수 있다 했죠. 나는 지금 A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걔네들 가지가 A, B, C가 올 것 같아. A와 B와 C가 올 것 같으니까 세 가지다 라고 곱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에서 올 수 있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왔어? 2가지씩 왔는데 또 2개야. 다 2개씩 오는 거죠. 얘네 하나에서 2가지씩 계속 올 거야. 그래서 곱하기 2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맨 마지막에서는 지금 하나밖에 안 와요. 그래서 곱하기 하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첫 번째 거에서는 3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 거에서는 2가지, 세 번째 거에서는 1가지에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는 걸로 셀 수 있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자, 얘네를 아예 2개를 그냥 묶어버리는 거야. 묶어 해서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몇 개씩 나와요? 2개씩 나오죠? 2개씩 나와. 근데 우리는 B일 때도 생각하지 않고 C일 때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A라는 것만 사실만 보더라도 얘 앞에가 3개 있어. 그리고 뒤에는 2개씩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얘는 3 곱하기 2다 라는 것까지 알죠. 그걸 뒤에까지 조금 더 연장하는 게 바로 1 파트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연장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잠깐 지우고 첫 번째 있는 순간의 자체를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3칸이 올 거란 걸 알아. 하나, 둘, 셋. 분명히 3칸이 올 거란 거 알아요. 그럼 첫 번째에서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를 세자는 거야. 얘네가 올 수 있는 거 이거죠. 가지수.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생각하자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야? 3가지들 중 하나가 올 거예요. 3가지들 중 하나가 와야 돼요. 3가지 먼저 써놓는 거죠. 방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중에서 A라는 것만 집어넣자는 거야. A. 왜? 상황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이런 상황일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상상을 좀 해자는 거죠.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를 한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상황을 한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A가 왔으니까 이제 올 수 있는 게 B와 C죠? 세죠? 2가지잖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를 또 고정시켜줍니다. 자, B 잡아줘요. 그러면 마지막에 올 게 뭐밖에 없어? 1가지밖에 없죠. 1가지다
라고 이렇게 세버리는 거야. 물론 얘네가 요런 것들을 A와 B와 C, A, B, C, B, C, A, C, A, B 이런 애들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를 지금 따라가면서 얘네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두 가지 나오는 거 상상해 보는 거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나오는 거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C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자, 그럼 얘네들은 비슷한 상황들이 나올 거라는 걸 상상을 해서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해서 총 6가지가 나오겠어요. 라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 불러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갖고, 물론 순열이 딱 요거에서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번에는 A와 B와, 색깔 검은색으로 할게요. A와 B와 C와 D, A, B, C, D라고 해볼 거예요. 이번엔 4가지야. 4가지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처럼 우리가 총 몇 가지? 1칸, 2칸. 이 필요하죠. 2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2개만 있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얘는 뭐가 올 수 있어?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D가 오든 상상하셨죠. 근데 어차피 우린 나머지가 다 필요 없어. A만 생각할 거야. 그래서 A 하고 4가지라고 쓰라 했죠. 4가지. 자, 그 다음에 A가 왔을 때 그 뒤에 있는 올 수 있는 녀석들은 몇 가지야? 얘네가 총 B, C, D다라고 해서 3가지가 올 수 있을 거야. 3가지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B에서도 쫙쫙쫙, C에서도 쫙쫙쫙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보여드리자면 B에서도 A가 B는 아니고 C가 D다. 이렇게 3가지가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쫙쫙쫙 3개. C에서도 똑같이 쫙쫙쫙 3개가 올 거야. 3가지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4 곱하기 3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가지입니다. 라고 쓰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순열이라고 따로 말은 지었지만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나온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사실상 순열인 거예요. 그거를 좀 귀찮으니까 이거 귀찮잖아. 자꾸 이렇게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뭘로 표현하자? 바로 문자로서 표현하자는 거예요. 4가지들 중 2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이렇게끔 쓰겠다. 4P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순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정의를 해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자, 순열이란 건 이런 것들이다. 자, 순열의 수 해갖고 permutation이라고 돼 있습니다. MPR이라고 쓸 거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자, 뒤에 있는 조건은 당연히 내가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나머지들을 골라야 돼. 몇 개를 고를 건데 얘가 이 4개보단 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R개보다 작다라고 해주는 거고요.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NPR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2개야. 아니, 3개로 할게요. 3개야. 자, 그때 우리는 얘는 4P3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3개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좀 표현했을 때 아까 4P가 4 곱하기 3이었어요. 자, 4P3이라고 하는 건 3개를 골라야 돼. 아까 같은 상황을 잠깐 생각해보면 자, 4개였죠? A, B, C, D야. 근데 얘네들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첫 번째 공간에서 4가지 A, B, C, D. 두 번째 공간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B, C, D. 3가지. 그리고 세 번째 공간에서 A, B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죠. 2가지다. 라고 해서 얘네를 곱하는 녀석들이었어. 여기다 쓸게요. 얘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다가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공식화해 줄 거야. 밑에처럼 해갖고 어떤 친구들에 대해서도 넣어도 바로 볼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되겠죠?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얘를 지금 잘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이란 걸 배울 건데, 자, 팩토리얼. 4팩. 자, 왜 이걸 쓰게 되냐면요. 자, 얘는 의미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자, 누군가 곱하기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의 수에서는 이런 곱하기에 대한 순열들이 곱하기에 대한 이런 경우의 수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있어서 4팩, 즉 곱하기로서 좀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처럼 귀찮게 4개를 써야 될 거를 하나로 함축해서 이렇게 쓰자. 계산은 너의 목. 이렇게 해서 바로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녀석을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팩토리얼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는 퍼뮤테이션, P를 좀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P를 한번 표현해 보자면, 자, 어쨌든 4야, 4. 요건 4팩이야. 일단 4팩으로 표현할 거예요. 4P이다라는 것은 4팩으로 먼저 표현을 해볼 거야. 자, 근데 2개를 뽑았대. 2개를 나열했대. 2개가 있는데, 2개? 어떻게 만들어주나? 얘가 4 곱하기 3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얘를 좀 풀어 써볼 거예요. 4팩을. 그럼 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았어? 4 곱하기 3이죠. 그러면 나는 이 뒤에 있는 것만큼을 약분해버리는 거랑 똑같네? 라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2팩으로 할 거야.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 곱하기 1 하니까 4 곱하기 3 나왔어요. 자, 근데 얘네가 조금 애매해요. 왜? 딱 거의 중간 지점에 있는 녀석이니까 좀 애매하니까 4P3도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친구도 한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해볼게요. 자, 얘도 보자면 얘를 이제 4P3이다 라고 하면 4팩하고, 자, 이제 궁금한 게 반쪽, 얘가 빼서 한 건지 그냥 한 건지. 자, 그래서 한번 3팩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가 4죠? 이건 아닐 거야. 왜? 우리는 4P3이라고 한 녀석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얘는 다른 정도의 값이 나와줘야 되겠구나. 누가? 1팩이 와야 될 거야. 왜? 다 곱해졌으니까 1 빼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자는 건데, 자,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내가 3과 4를 이용해서 표현해줘야 되는 거죠. 1을. 그럼 3과 4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겠어? 4 빼기 3에 대한 팩토리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가 될 거냐면 NPR이라는 녀석은 사실 n 팩토리얼에다가 n 빼기 r에 대한 팩토리얼이겠구나 라고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NPR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뿅. 자, 선생님 이거는 뭐죠? 왜 n 빼기 r 플러스 1인가요? 자,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정의까지 했었어요. NPR이라고 하는 녀석은 NPR 해서 이 친구는 n팩에다가 n 빼기 r에 대한 팩토리얼이었어. 자, 근데 얘를 한번 써보자는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에다가 우리가 대개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 5팩을 써보자면 5, 4, 3, 2, 1이죠. 그래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얘도 하나씩 줄어든다는 자연수의 성질에 따라서 n이라는 기준 숫자에다가 빼기 1, n이라는 기준 숫자에다가 빼기 2, 두 번만큼 뺐어요 라는 말을 써주는 거죠. n 빼기 3 계속 갈 거야. 점점점. 자, 그리고 점점점 해갖고 계속 3, 2, 1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밑에 있는 거는 n 빼기 r부터 이제 시작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n 빼기 r이라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할 거고요. n 빼기 r이라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할 거야. 계속 내려가서 3, 2, 1이다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언제에서 멈춰? 얘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게 똑같은 숫자 n 빼기 r부터 시작을 해갖고 같이 약분이 쫙 될 거야. 이런 시점에서부터 약분이 쫙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런 P, 퍼뮤테이션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도 예를 들어서 5P이다 라고 하면 5팩에다가 분의 5 빼기 2에다가에 대한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3팩하고 5팩이다 라고 하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얘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날려버리고 나니까 5 곱하기 4였어요.
자, 그런 상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도 뒤에 날려줄 거야. 그럼 얘 앞에 게 뭐냐라는 거죠. 앞에 거가. 자, 앞에 거는 요거보다는 하나만큼 더 많아야 되겠죠. 요거보다는 하나만큼 앞으로 더 많아야 될 거야. 그래서 얘는 n 빼기 아래에다가 하나만큼만 많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만큼만. 자, 이거 좀 밑에 좀 넓게 좀 쓸게요. 얘가 n 빼기 r과 하나만큼 앞에 있어야 되니까 n 빼기 r에다가 하나만큼 만차가 됩니다. 그래서 n 빼기 r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싹 날아가서 요것만 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친구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일단 요거를 보고 설명한 거고요. 자, 반대로도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한번 해보시다 보면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자, 우리 개념 아마 학교에서 먼저 배우셨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5짜리에 5팩이라고 할 건데 걔네들 2개까지 내려가는 거. 5에서부터 쭉 내려갈 거야. 하지만 딱 2개까지. 5 곱하기 4.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6p 만약에 3이에요. 자, 6에서부터 1까지 내려갈 건데 앞에서 3개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4다. 라고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분명히 나는 얘네가 팩토리 요거 말고 바로 보자면 n부터 시작해서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점점점 내려갈 거야. 또 곱하기 해서 내려가 줄 건데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셀 때 있어서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거를 좀 다른 걸로 보자는 거야. 형태를. n 빼기 제로로 볼 거예요. 왜? 내가 뒤에 있는 값들로 보려고요. 0, 1, 2, 3, 4, 5, 6, 7, 8 해갖고 몇 개야? 알게만큼 가야 되겠죠. 얘네가 어차피 그래봤자 알게만큼만 하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얘도 2개만큼만 하자. 얘도 3개만큼만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만큼의 개수만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게만큼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0개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개수를 셀 때는 대개는 만약에 번호로 한번 보여줄게요. 1, 2, 3 이러면 3개야. 근데 만약 0부터 있어. 4개죠. 알게니까 이미 0이 붙어 있어. 0부터 시작했으니까 나는 어디까지 가겠다. 쭉 가서 r보다 하나만큼 작아야 돼요. 여기까지 센다는 거죠. r 빼기 1까지 세겠어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뒤에 붙을 말이 나는 n에다가 마이너스 r 빼기 1만큼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r보다 하나만큼 적은 이 개수만큼 가야지만 얘가 딱 맞겠죠. 그래서 그것만큼 계속 빼왔으니까. 왜? 뒤에 것만 보시면 돼요. 0, 1, 2 써볼게. 0, 1, 2 쫙 가서 r 빼기 1이야. 얘네들을 다 빼줬다는 거니까 나도 빼줘야 되겠죠. 그 수 자체를. 그래서 얘를 풀어주게 되면 얘는 n-r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들 중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성질들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나머지들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들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인 성질들은요. 이 성질들은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존재하는데, 자, 우리가 위에 건 봤죠? 이거는 기본적인 정의였어요. 솔직히 성질이라기보단 정의가 맞죠. 자, 두 번째 거는요. 위에 걸로서 우리가 뽑아주면 돼요. 사실 NPM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두 가지 풀이법이 있거든요. 위에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푸는 방법. 정의에 의한 거 간단하게 한번 대입만 해볼게요. 얘가 n 빼기 n에다가 팩토리얼 분의 n 팩이에요. 그래서 얘는 0팩분의 n팩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걸로는 우리가 지금 아직 0팩을 말을 하지 않았어. 여기 밑에 이 0이랑 1이 나온 거 알아요. 물론 밑에도 0이 되지 않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얘 n개 중에서 몇 개?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나열이죠. 뽑아서 나열합니다. 자, 그래서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끝까지 다 하는 거지. 모든 것들을 나열했으니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4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다? n팩이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0팩이 1이란 사실도 여기서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는 했지만 일단 얘네는 사실 어떻게도 볼 수 있을 거냐. 우리가 팩토리얼이잖아. 0팩이 1이란 거는. 자, 0팩이란 거는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어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어요. 근데 곱하기상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곱해버렸을 때 0을 곱해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0팩이 만약에 0이야. 3 곱하기 0팩이었어. 근데 얘는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냥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잖아. 어떤 값을 곱해도 0팩만 했다면 그냥 다 0이 돼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자는 거냐면 얘네 대신에 우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쓰자는 거야. 아무것도 안 곱했을 때 곱하기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 마냥 쳐지는 녀석 깍두기 누구예요? 바로 1이죠. 그래서 0팩이라고 하는 녀석은 1이라 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자는 거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또 MP0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MP0. 또 의미로 보자면 MP0는 아무것도 뽑지 않았어죠. 아무것도 뽑지 않은 상황. 자, 그럼 그런 경우로 보자는 거야. 자, 4개 중에서 0개를 뽑았어. 0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 한 가지죠. 왜?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경우 포함해서 한 가지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정의에서 보자면 얘는 n팩에다가 n 빼기 0에다가에 대한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n팩분의 n팩이라서 얘가 1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받아들이자라는 개념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물론 위에 거에서 다 정의가 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는 0부터 n까지겠죠. 당연한 말이죠. 왜냐면 내가 n보단 클 수가 없을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가면서,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냥 뭐 한 거야? 곱의 법칙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에서 배운 곱의 법칙을 그냥 단순하게 P로서 표현한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도 뭐겠어? 경우의 수 문제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순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일렬로 설 때 여자는 모두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인데 여자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자 3명을 일단 먼저 놔볼게. 자, 세모라 둘게요. 세모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남자 4명이다 보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뭔가를 껴 넣어줘야 될 거야. 근데 모두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최소한 얘네들 2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자, 그런데 남자가 또 2명이나 남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낄지를 상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갈 공간이 여기에도 들어가도 되고, 여기 요 자리에도 또 하나 더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도 우리가 들어가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들마다 또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황별로 얘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첫 번째부터 둘게요. 그냥. 자, 네모.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더 경우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지금은 순열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모랑 네모를 뒀어. 자, 지금 4명이니까 여기 남았고,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다. 이렇게 먼저 둘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별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아예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다 라는 느낌으로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들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앞에 있는 걸 이로 한 칸 더 움직일 거예요. 자, 네모다 라고 하고, 세모다, 네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얘네가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네모, 세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얘들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자, 이거 또 옮길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친구 하나가
계속 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여기로 옮겨주고 여기도 다음 꼴로 이렇게 옮겨주고 얘도 다음 꼴로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네모와 세모와 네모와 세모와 네모, 세모, 네모다 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맨 앞에 친구가 또 뒤로 가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합의 법칙으로도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좀 되게 많죠? 그래서 네모와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다. 자, 또 넘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너무 많죠? 자, 이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생각을. 자, 이런 식으로 다 풀어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말고도. 자, 이번에는 아예 남자 4명과 여자 3명인데 좀 더 이거를 개선해 볼 거야. 아, 어차피 그럴 거면 이렇게 다 할 거면 너무 합의 법칙이 너무 많아지지 않냐? 그래서 요걸 좀 더 개선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남자들을 아예 미리 세워놔요. 어차피 남자들 사이사이에 껴버리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모두 이웃하지 않게 설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다. 라고 이렇게 보자는 거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하자는 거야? 여자 3명이 대해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얘가 번호로 한번 매겨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그럼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자, 첫 번째 사람이 5가지들 중 하나를 들어갈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람이 4가지들 중 하나 들어갈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사람이 3가지들 중 하나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거기다가 뭐 하자? 곱하기 남자들 따로따로 이미 자리들이 세워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들마다 뭐 하자? 얘네들 경우의 수 세줘야 되겠죠. 그래서 5가 아니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적어주자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굳이 퍼뮤테이션, 즉 P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위에서 4개들, 5개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들 중에서 뭐 하자? 5P 3이다 라는 상태로 된다는 거야. 거기다 뒤에다가는 4팩토리얼이다 라고 쓰는 게 여기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상 뭐 순열의 문제다, 조합의 문제다 다 나눠져 있기는. 근데 그게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앞에 걸로는 먼저 내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열심히 썼던 거 있죠? 1번부터 막 6번까지 좀 써보고 그런 가지수들에 대해서 한번은 상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고 아니면 머릿속에 안 그려진다면 실제로 그려보신 다음에 수영도를 그려보든 뭔가 해봐야지만 직접 하나하나 다 써보셔야지만 이거를 잘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상태로 상태들을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뭐 1번 같은 이런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나온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머릿속에 그 상황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뒤에 있는 계속 순열, 조합,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를 계속 풀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외워버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세보고 얘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남녀가 번갈아 가며 줄을 설 때입니다. 이때 줄 서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야. 방금 위의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남자 4명을 봤어요. 번갈아 가면이니까 남자가 먼저 오고 반대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예요. 자, 그럼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가 돼요. 자, 그래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 맨 앞자리가 누가 먼저 올지에 대해서 좀 달라진 상황이 올 거란 겁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 이때도 여자를 나열하는 경우, 자, 여자들을 나열하는 경우 4팩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남자들을 나열하는 경우 해서 또 4팩이 되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얘도 4팩 곱하기 4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에 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고 위에나 아래 거 하나만 생각해보고 그 다음 뭐 하겠다? 4팩과 곱하기 4팩을 한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2가지가 있어 라고 해서 곱하기 2 하면 얘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하진 않을 거예요. 수위가 너무 커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 자체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거의 순열이란 말,
P를 굳이 안 써도 얘들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순열을 꼭 써야 되겠다, 이걸 꼭 굳이 써보겠다 싶으면 뭐 4P4에다가 곱하기 4P4에다가 곱하기 2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식상에선 저렇게 인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자면 경우의 수 문제를 푼다는 말이 좀 더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컴퓨터에 알파벳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할 때 C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C. 자,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아까처럼 해갖고 그 상황들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건데 그 조건은 어떻게 푸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C로 시작하는 경우래. 그럼 어차피 나는 C로 고정해버리면 되잖아, 이거를. 그리고 나머지가 몇 개 남아? 7개 남았어요. 근데 7개인데 몇 개 남았어?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C를 고정했어. 그럼 나머지 C를 빼고 난 나머지가 7개 남았어. 그럼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굳이 말로 정리 안 하셔도 되고요. 얘를 우리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OPUTER 해갖고 여기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 7가지 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5로 고정시키고 7가지.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PM으로 고정시키면 6가지 중 하나죠. 그래서 답이 얘는 7 곱하기 6이다. 즉 4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굳이 7개 중에서 2개를 뽑자라는 말을 굳이 P로 쓰자면 7P2라는 거예요. 42다. 뭐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교과서상에는 P를 좀 써야 되다 보니까 이걸로 굳이 막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로 굳이 안 푸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좀 수용도를 좀 써보시면서 얘가 어떻게 될지를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왜 어려워지냐? 왜 어려워지냐면 대개는 우리가 예외인 경우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순열 P만 쓴다던가 아니면 그런 예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풀든지 간에 다 맞게 풀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배운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더하기랑 곱하기 배웠죠? 나누기도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조합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풀게 되겠다. 자, 네 번째. 자, 컴퓨터에 알파벳 8개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순열 중 TE 아래에 새 알파벳 같은 순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TER. 얘네들의 순서로 계속 가고 싶대요. 자, 그럼 뭐 하면 돼? 얘네들부터, 뒤에 있는 녀석들부터 먼저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T, E, R을 하나로 묶어버려. 어차피 이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써보면 되죠? C, O, M, P, U다. 라고 해서 얘네들은 지들끼리 섞어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앞에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는 거죠. 하나의 박스예요. 패키징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6팩이다 라고 쓸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얘가 답이에요. 안에는 굳이 얘네 돌리지 않아도 되죠. 3팩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새 알파벳이 이런 순서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따로 얘는 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6팩.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5번이고요. 자, 어른 4명과 아이 2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어른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의 첫 번째가 뭐다? 어른과 어른이 와야 되고, 자, 맨 마지막도 어른이 와야 돼요. 자, 근데 가운데는 상관이 없죠.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어요. 근데 얘는 상관이 없어. 아무나 오란 거죠. 그래서 4명을 나열하는 경우에요. 4명 중에서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4, 3, 2, 1. 4명 중에서 1명, 3명 중에서 1명, 2명 중에서 1명, 1명 중에서 1명이죠. 4팩입니다. 대신에 어른들은 총 몇 명이었어? 총 4명이었죠. 4명들 중에서 곱해줘야 되니까 얘를 4 곱하기 3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먼저 두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표현하자면 얘가 4명들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하니까 4P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어른 2명 남았지. 여기 이제 남은 저 어른 2명을 나열하고 남은 어른 2명과 그리고 어린이 2명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진 4팩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적어도예요.
자, 적어도 파트는요, 대개는 그냥 여집합으로 풀라, 뭐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뭐 여집합도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컴퓨터에 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자, 그래서 모음을 따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은 아이오우니까 오, 유, 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들은 자음이 되겠네요. CMP, DR이다 라고 이렇게 볼게요. 얘가 모음 파트고요. 얘가 자음 파트죠. 자, 그래서 모음과 좌음을 좀 나눠줬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얘는 지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돼. 자, 똑같이 처리 한번 해볼게요. 위에처럼. 자, 앞에가 모음이 오거나 가운데 쫙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음이 오거나, 혹은 적어도니까요, 한쪽에 자음이 오거나 한쪽에 모음이 오거나. 자, 다음은 모음과 그 다음에 모음이 오던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조금 애매해요. 왜? 세 가지들을 우리가 1번 상황, 2번 상황, 그 다음에 3번 상황을 다 구해야 되죠. 뭐 구해는 볼게요. 자, 모음, 자음이니까, 자, 모음들 중에 하나, 세 개들 중 하나죠. 곱하기 자음들 중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들 중 하나 하고, 나머지 뭐야? 나머지 총 6개 남았을 거야. 걔네들 곱해자 600.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얘는 자음이 5가지, 모음이 3가지, 곱하기 600이죠. 물론 위에랑 아래가 똑같으니까 위에다가 곱하기 2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모음. 자, 얘는 앞에 거 모음 하나 놓고 뒤에도 모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야? 얘들 3개 다 합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대신에 우리는 따로 잘라서 얘네 나머지 상황이 하나 있어요. 저거 말고. 자, 네 번째 상황인데요. 이때가 자음과 자음을 놓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 합쳐서 전체 경우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전체 경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얘네 세 가지를 다 하는 것보다 밑에 하는 게 더 이득이란 거야.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 얘는 5 곱하기 4하고 곱하기 6팩인 거죠. 그래서 밑에를 하나만 해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바로 적어도 용법인 거예요. 적어도라고 했을 때 전체 경우로 한 다음에, 전체 경우는 뭐겠어? 쟤네 8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8팩에다가 마이너스 뭐만 빼자? 밑에 자음인 경우만 빼자. 5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6팩이다 라는 경우만 빼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 또 계산하실 때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계산하실 때는 얘가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으로 써줘요. 어차피 876543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4 곱하기 6팩입니다. 자, 우리는 똑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 6팩과 6팩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뭐 하자는 거야? 묶어주자는 겁니다. 앞에 56에다가 마이너스 20에다가 묶어주고 뭐 하자? 6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6 곱하기 6팩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산하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도 같이 참고를 해두세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적어도 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학교 문제들은 주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자, 아니면 기출문제니까 자, 5번까지 이렇게 나와요. 적어도인데 밑에가 한 2가지 경우를 더 신경 쓰는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만 좀 조심을 해주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적어도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2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위에가 4가지, 3가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효율의 특성상 밑에 있는 적어도, 나머지 위에 있는 파트 말고 나머지 파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하기가 쉬워서 그 부분을 전체에다가 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 적어도가 안 통해요 선생님 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는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P 안 썼어요. 제가 일부러 굳이 안 썼는데, 자, 얘는 첫 번째니까 이거 3이라고 하는 거는 3P1이겠죠. 3P1, 5라고 하는 건 5P1이에요. 자, 밑에는 2개짜리 3 곱하기죠. 모음에서 2개니까 모음자리에서 2개에서 뽑는 거니까 3P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굳이 안 썼어요. 최대한 안 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 써본 거고요. 쓰실 분들은 마음껏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모음이 3개들 중 하나, 2개들 중 하나,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앞에서의 우리가 고배 법칙을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오셨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그냥 풀립니다. 수년이 아니더라도 풀려요. 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는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사실 얘네도 3개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조건이 뭐야? 맨 앞자리는 0이 오면 안 돼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돼. 자, 왜 안 돼? 0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그 안 되는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의 핵심은 언제나 내가 뭐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생각했던 그런 부분 있죠. 그럼 나눠요, 상황을. 얘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면 얘를 먼저 처리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돼? 0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러면 0 때문에 안 되면 0을 처리하면 되잖아. 0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맨 앞자리가 안 되는 거니까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그 앞자리를 고정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고정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겠어? 0, 2, 3, 4 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얘는 0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계속 써도 돼요. 그럼 뒤에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총 3자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인데 앞에서 1 고정했는데 얘네 몇 가지들 중 하나? 4가지들 중 하나죠. 4 곱하기 나머지는 뭐야? 어차피 또 4개죠. 4가지들 중 하나예요. 4가지. 앞에서 쓰고 남은 건 빼줘야 되니까 3가지들 중 하나겠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앞에 그런 경우 가지수가 몇 개? 4개. 처리해 버린 다음에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p라고 쓸 수 있는 거죠. 4개들 중 2개 나열하자. 그래서 얘가 바로 답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산은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엔 사전식 배열이에요. 자, 4개의 문자 A, B, C들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 배열을 할 때 12번째에 오는 문자열은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열 파트입니다. 어떻게 보자는 거야? 직접 나열해 보자는 거야. 자, A부터 나열해 볼게요. A, B, C, D, 그 다음에 C, D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가 D랑 C죠. 자, 잘 생각 한번 해보면 이때 A를 소모해서 쓸 수 있는 가지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A는 고정했어. 그럼 뒤에가 이런 2개짜리들이 몇 개 남아요? 3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이런 2개짜리들이 B에서도 나타나고 C도 있고 D도 있을 거야. 얘 총 몇 개야? 6개가 되겠죠. 그럼 그게 어디서도 일어나요? B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A, C, D라는 파트에서 또 6개가 또 나올 거야. 12번째에 오는 거니까 언제겠어? D에서 맨 마지막 번째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만 세주자는 거야. 똑똑하게 세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올 수 있는 게 A도 되고 C도 돼요. C, A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 게 뭐야? 얘죠. 그때 문자열 세주면 되죠. B, D, C, A인 거예요. B, D, C, A다 라고 해서 개수 근처에 간 다음에 우리가 걔네들을 하나하나 세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자, 이거 말고 더 늘려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A, B, C, D, E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얘는 5개죠? 5가지. 5개를 써갖고 몇 번째 볼 거냐면 뭐 70번째 볼게요. 자, 70번째면 자, 처음에 A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A가 고정이 된 상황에서는 자, 뒤에 몇 가지야? 4, 3, 2, 1이죠. 그래서 이때 맨 앞에 게 고정이 되고 이 5가지 문자열을 사용을 해갖고 올 수 있는 가지수 A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때는 우리가 4, 3, 2, 1이야. 그래서 얘는 24가지예요. 어차피 70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더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48. 48까지 24 한 번 더 갔어. 여기까지가 48이죠? 한 번 더 가려고 했어. 24 더하니까 넘어가죠. 72예요. 넘어갔어. 그러니까 여기 B까지는 다 세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C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정해. A를 또. 고정하면 나머지가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3개 남았죠. 그때부터 몇 개씩 들어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여기가 3가지
두 가지 하나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 6가지씩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가 48부터 시작해갖고 48하고 여기 더해주면 여기 54개죠. 여기 54번째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얘가 B일 때야. B일 때 가면 쫙 다 끝나고 나면 쭉 다 끝나고 가면 얘가 여기 또 6 더해야 되죠. 여기가 60번째까지 끝나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C로 가야 되겠. C는 있으니까 D죠. D로 쫙 하고 나면 여기 몇 가지? 66번째입니다. 6개 또 있으니까요. 여기도 6가지. 자, 근데 그 다음 건 6 더해버리면 72 넘어가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 더 가자는 거야. 요거 다음 거에서부터는 쫙 다 오고 A, B, C, D, E죠. E까지 왔어. 이렇게. 여기는 고정하고 그 다음 거 A를 또 고정해요. 그럼 얘가 또 두 가지예요. 하나, 둘. 자, 그럼 몇 개 남아? 2 곱하기 1. 요때는 두 가지죠. 뭐 다 써보자면 얘는 굳이 A, C 이거고, 그러니까 B, D 되겠고요. 얘가 B, D니까 B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얘는 세보자면 굳이 한번 세볼게요. 얘가 여기가 66번째였으니까 얘가 67번째가 68번째가 돼요. 자, 계속 셀게요. 이거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B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와야 되겠죠. B 오고 그 다음에 얘가 두 가지죠. A와 그 다음에 D가 오겠다. 이쪽은 D고 여기가 A야. 그럼 얘가 69번째가 되겠고 70번째가 되겠어가 맨 마지막 파트인 거죠. 그래서 뭐다? 70번째에 오는 문자열은 C, E, B, D, A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게 바로 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가 이 사전식 배열을 직접 그려보고 수영물을 그려보면서 정말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는 파트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 부분부터 먼저 하셔도 됩니다. 요 부분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순열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는 두 가지 정도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열을 쓰는 방법이랑 순열을 쓰지 않는 방법이랑 해갖고 두 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눈에 대놓고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열을 쓴다 안 쓴다에 뭐 구분 짓는 것보다도 그냥 그 문자를 써갖고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합 파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문제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그 문제풀이 영상을 만들어 갖고 제가 문제풀이를 하나하나 다 해드릴 겁니다. 지금 대개는 나와 있는 영상은 RPM이랑 센 수학 정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스크립트를 거쳐 갖고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열공하세요.